네, 안녕하세요. 박수광입니다. 오늘은 연결 송수관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문제 풀이 영상은 해당 설비로 이제는 끝을 낼 겁니다. 지금까지 뭐 소방 관련 자격증이나 소방 설비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2차로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각 설비별 뭐 중요한 유도 공식을 제가 영상을 올릴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각 설비별 중요한 뭐 목적이나 작동 원리, 뭐 설치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화전자 기술 기준과 같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화환기가 가장 문제죠. 화전자 기술 기준. 저는 이 화환기를 저만의 방식으로, 물론 암기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한 공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궁금한 게 있을 때 법령을 찾아보기 힘들죠. 법령, 그다음 뭐 기준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원문을 봐야 됩니다. 원문. 왜냐면은 뭐 시행 날짜, 뭐 민감하죠. 그 다음에 뭐가 신설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원문을 봐야 되는데, 매번 공부하면서 매번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문을 기반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공책을 하나 갖고 있다가 여기서 신설이 될 때마다 계속 덧붙여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더 암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전자 기술 기준을 정리한 거는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상, 그러니까 소방시설 설치 및 뭐 유지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겠죠. 뭐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설치 대상을 적고, 그 다음에 소화 기구에 대한 설치 대상,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설치 대상, 그 밑에 면제입니다. 면제사항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 면제되는 사항이 이런데 주거용 상호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포인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계속 외워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음식이 없었다. 허기롭네. 너무 당당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에 따른 뭐 용어 정리라던가, 이번에 금속 화재에 대해서 추가됐죠. 그러면은 내가 적어놓은 것에서 금속 화재물을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 이게 중요하죠. 나머지 어차피 따라오니까 소화기 적용 화재 발표시는 A에서 D까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건데,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이거 다 두 번째 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평생 자료가 되죠. 평생 자료. 아니 꼭 자신만의 화환기 공책을 만드세요. 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뭐 2회차를 가든, 뭐 아니면 1차, 2회차를 한 사이클 돌렸을 때 이제 마무리를 짓든, 각자 필요한 사항, 뭐 부족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정리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화전자 기술 기준은 자신만의 공책, 방식을 만든 다음에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소문항 1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설치 대상을 쓰시오. 이거는 일단 비상 콘센트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5,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지하 3층하고 1000 플러스 터널도 있다.
일단 이것까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죠. 터널 1000m 뭐였죠? 옥성탐이죠. 옥내의 소화전 설비와 연결 송수관 설비와 자탐 설비인 경우에 옥송탐인 경우에 1000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층이고 5층하고 연면적이 6000회 이상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뭔가 암묵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지하층을 제외하는구나. 지하층을 제외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6000회 이상인 경우에 전층입니다. 전층. 얘도 전층이에요. 다 전층입니다. 얘는 웃기게도 지하층을 포함해서 7층 이상인 경우에 전층입니다. 3은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회 이상인 경우 전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전층이네요. 전층. 터널에 대한 옥송탐 1000m는 옥송탐인 거 기억하시면 되고 500m는 뭐죠? 비비비무죠. 비비비무. 그렇게 해서 설치 대상에 대한 소문항 1번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면제죠. 면제. 저는 송송네스 간살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송송네스 간살. 예전에 뭐 파송송 계란탕 이런 거 있었죠. 송송 내갖고 갈았던 살 송송 내는데 그냥 간살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송송내서 간살. 무슨 어떻게 풀었어야 되죠?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수관 설비인 경우에 그 시작이 되는 거고 뭐에? 5궤에 송수구 그 다음에 옥내 방수구죠. 부설된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연결 살수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단 가압 송수장치로부터 최상층의 방수구까지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이 되는 경우 70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해라. 제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70m죠? 소방 펌프차의 최대 방수 성능이 0.7 메가파스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0m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계 펌프 소방차가 있고 여기 펌프가 있고 여기에 연결된 건물에 설치된 펌프와 직렬로 연결한다. 뭐로? 직렬 연결. 직렬은 뭐죠? Q하고 EH죠. 양정은 2배가 되지만 토출량은 1배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2배 EH만큼 똑같은 토출량으로 올라갈 수 있죠. 고층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층인 경우에. 왜? 고층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방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양정을 끌어올리는 거죠. 직렬 연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펌프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설치 대상? 어떻게 되죠? 특성공원 대상물 설치 대상이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최상층 방수구까지의 높이가 70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압 송수 장치를 전용으로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 면제에 대한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송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소문항 3번 연결 송수 간의 송수구. 이 송수구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송수구를 기준으로 잡았을지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를 기준으로 잡았을지 그 부분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고, 저는 옥내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두무짜를 땄죠? 높점 65 개마자입니다.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인 경우에는 높점 65 개마자 폐산범, 폐산범이 추가가 됐죠. 여기에도 이렇게 슬래시가 들어갑니다. 슬래시 다르다는 거죠. 얘는 쌍하고 단구형인데 얘는 쌍만데, 얘도 이 개폐 밸브에 따라서 달라. 연결 밸브는 개폐 밸브 설치할 수 없는데 스몰포성인 게 겸용인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해. 근데 얘는 연결 배관에, 그러니까 송수구와 스프링클러 주배관에 연결되는 연결시키는 연결 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확인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어떻게 설치한다? 5개 및 기계 실내에 설치하죠. 폐산범 나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죠. 근데 지금 연결 송수관 설비를 보자라고 하면 일단 똑같습니다. 높적 65 개마자 다르죠. 여기선 수범입니다. 수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얘는 다릅니다. 얘는 스프링클러 설비 중 TS 작동 표시 스위치의 설치 기준이 나온다. 뭐였죠? 저는 뭐라고 외웠죠? 전잠시로 외웠죠? 전 잠시 빠지겠습니다. 전잠시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일단 습식인 경우에 나오죠. 일단 똑같습니다. 송수구 부근에 있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자동 배수 밸브 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라. 빠지는 물에 의해서 주변에 수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있죠. 자, 습식 설비, 건식 설비입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송자체 자가 되죠. 건식이니까 자동 배수 밸브가 설치가 되는구나. 왜? 건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는 뭐죠? 역류를 방지하죠. 역류를 방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구나. 그 체크 밸브가 있구나 라고 정리. 그래서 습식과 건식이 되는데, 여기서 습식이 무조건적으로 돼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또 어떤 경우죠? 지면으로부터 31m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는 11층 이상의 특소대인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하니까, 너무 높고 위험하니까 뭐를 위해서 습식 설비를 유지하라? 신속한 방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연결 송수관 설비. 다음의 설비가 뭐죠?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가 나오는데, 얘는 또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고, 얘는 송자체 똑같습니다. 얘는 송자체자가 아니고 송자로 끝납니다. 결국에는 자동 배수 밸브가 설치되어서 마르게, 건식으로,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 개방형 헤드는 감멸체가 없잖아요. 감멸부가 없죠. 바로 방수되죠. 그러니까 신속화 방수는 알아서 될 거니까 송자까지만 하자. 이건 그냥 비교해서 암기를 하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해서 한 거고, 이 범 똑같습니다.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삼은 알죠? 3,400마다 송수구를 설치하는데 최대 5개다. 수에 대해서 끌고 오겠습니다. 이 수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으로 얘기하자라고 하면, 송수구가 설치가 되고 건물 내부의 내화 구조로 된 벽에 매립이 된 상태의 배관이 요래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개폐 밸브를 설치했네 라고 한다면, 개폐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무조건 송수구를 하나 더 설치하라는 말이죠. 왜냐? 얘가 잠길 수도 있잖아. 잠기면 어떡해. 여기는 방수 못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개폐 밸브가 잠길 경우로 대비해서 개폐 밸브를 설치한 경우는 별도의 수직 배관마다 별도의 송수구를 설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용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 수직 배관마다 별도의 송수구를 설치할 것. 단 2개 이상의 수직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개만 있어도 된다. 개폐 밸브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송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 연계 송수관 설비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송수구.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적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방수구가 되는데, 방수구는 설치 제외 조건으로 소문항 4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4번입니다. 방수구의 설치 제외 조건입니다. 방수구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죠? 무조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전층, 그러니까 층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 자, 아파트 1, 2층입니다. 아파트 1, 2층. 그 다음에 피난이 용이한 서방대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그 다음에 송수구가 부설된 송수구가 부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설치 면제도 있었죠?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지하층을 제외하고 4층 이하 연면적 6,000 해배 미만인 어떤 층? 지상층이죠.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지하층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조건, 어떤 조건? 저는 백판집관 도소공청이라고 외웠습니다. 백반집에 갔다 도소공청하고, 자, 백화점, 판매시설, 집회장, 관람장, 도매, 소매시장, 그다음에 공장,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해당 조건이라고 하면 이거 외의 장소에 이 조건을 따른다고 하면 지상층이나 지하층은 제외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방수구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송수가 부설된 거 이거 계속 나오고, 아파트 1, 2층 그 다음에 피난층까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좀 역설적으로 이런 백반집관 도소공창, 그럼 지하 2층 이하의 지하층에만 면제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설명 큰일 날 뻔했네요. 지하층을 제외하고 4층 이하의 연면적 미만이라고 하면 지상층만 제외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외 조건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설치 하라가 아니고 제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외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헷갈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백반집과 도소공창 이렇게 암기 방법까지 정리하시면서 방수구의 설치 제외 조건에 대해서 소문항 4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5번입니다. 고층부의 송수압력 범위를 구하시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이거 하고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내용 중요합니다. 고층부는 30층 이상 층수로 설계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층부와 저층부로 나눈다는 겁니다. 고층부와 저층부로 나누다는 건데, 고층부는 어차피 이걸 설치할 가압 송수 장치 펌프로 설치할 것이고 우리는 고층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정리하시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조건을 보시면, 자, 30층에서 이상이 고층부이니까, 근데 특정 소방 대상물은 50층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뜻은 무엇이냐? 최소, 그러니까 압력 범위 중에서 최소를 구하자고 하면 너는 30층에 방수구가 되네. 30층에 방수구야. 넌 어떻게 될까? 실량정에 배관 부속에 마찰 손실에 호스에다가 방사 압력 다음에 70m가 되죠. 이거 왜 나오죠? 이거 문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변동이 될 수 있답니다. 왜?
관할 소방서에 다시 관할 소방서에 펌프차의 방수 성능이 70m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7 메가파스칼인 거죠. 35는 뭐예요? 35는 방수구에서의 최소 방수 압력이죠. 0.35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떤 경우라고 했죠? 최상층 방수구까지 가압송성에서 그 높이까지가 70m 이상인 경우잖아요. 70m 이상이죠. 벌써 50층에 있는 방수구, 그러니까 최소 지금 지상층에 그 층고가 지금 4m인가요? 4m죠? 4m 곱하기 30층이라고 했어. 그럼 30층 해보자. 자, 벌써 120m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펌프는 설치하는 것이 맞고, 이것에 따른 방수 압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거다. 근데 이 70은 75가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조건에 하에서? 관할 소방서가 갖고 있는 펌프차의 성능에 따라서 이거는 바뀔 수도 있는 조건이다 라고 정리. 그 다음에 이 최대 범위 내에서 이 최대값은 뭘 말하는 거죠? 50층에 설치된 방수구죠. 얘는 어떻게 됐죠? H1, H2, H3에 따른 최소 방수 압력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관할 소방서의 방수 성능 0.7메가파스칼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가지고 이 지금 문제를 접하시는 게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길어질 거니까 다음 장으로 넘긴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에 따른 조건입니다. 범위 값입니다. 뭐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씩 차근히 밟아가는 게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층의 방수구입니다. 방수구 지금 조건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라고 했죠. 자, 글씨 송수구와 방수구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은 바닥으로부터 0.5에서 1.0m 이하입니다. 얘도 0.5에서 1.0m 이하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최대 높이라고 했으니 1m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량정을 구하는 식을 보자라고 하면 앞에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실량정을 구해 보겠습니다. 실량정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펌프의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뭘 봐야 된다? 송수구의 위치, 송수구의 높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을 보자라고 하면 지금 최소 30층까지 올린다, 실량정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려가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1층, 그 다음에 2층에서 29층, 그 다음에 30층입니다. 자, 송수구 어차피 1m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럼 올라가는 만큼 하나의 층수에서 올라가는 만큼 3m죠. 그럼 이 꼭대기층 30층에서의 방수구의 높이는 1m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4m고 곱하기 28개층이죠. 결국에는 너희들을 끌고 와보자라고 하면 4m 곱하기 29층이죠. 얘가 116m가 나옵니다. 자, 너가 시장정이구나. 여기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자, H2. 이는 배관하고 부속료에 따른 마찰 손실이고요. 이것을 따질 때는 배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쉽죠. 당연히 배관 따라가야죠. 당연하죠. 단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냐? 수평 배관의 길이는 무시해. 수평 배관은 무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자라고 하면 자, 1층이고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5층이고요. 이걸 왜 그러냐? 1층에 송수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너가 내려와서 펌프에 들어가. 그 다음에 너는 다시 올라가서 어디로 가? 30층에 방수구로 가.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수평 배관은 무시한다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수평 배관은 무시한다라고 했으니 높이만 철저하게 따져보자 라고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펌프의 흡입측 배관을 보겠습니다. 펌프의 흡입측 배관, 펌프의 흡입측 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이거 1m입니다. 자, 1m죠. 얘가 몇일까요? 4개 층. 4개 층에 곱하기 지하층의 층고 5m죠. 이렇게 되는 거네. 20m네. 네, 플러스 너희가 지금 이 틈이 0.5m라며. 맞죠? 바닥으로부터 0.5m 이격이 되어 있다. 5m. 그럼 4.5m가 되네. 4.5m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여기는 0.5m고 이 외에 배관의 길이는 높이는 4.5m다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25.5m가 나와요. 여기까지 뭐다? 흡입측 배관이다. 자, 펌프의 토출축 배관입니다. 토출축 배관 어디야? 여기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똑같네. 근데 우린 지하층만 일단 따져보자. 지하층만.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5m니까 배관의 길이, 수평 배관 얘 무시한다 있고 요거니까 4.5m 더하기 4개 층에 곱하기 5개, 잠깐만, 다 5m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24.5m가 나와. 자,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뭐다? 지하층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얘는 0.5m가 이격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지상층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서 29층까지 29개 층이네. 곱하기 지상층의 층고 4m죠. 5m, 4m. 지하층의 층고와 지상층의 층고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116m가 나와. 근데 이제 30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자, 1m죠. 최대 높이라고 했으니까 1m죠. 자, 그러면 흡입층 나오고 토출층 나왔네. 다 더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다 더해보자. 25.5 더하기 24.5 더하기 116m 더하기 1m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무엇이 나오냐? 167이 나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계산기를 들어가보겠습니다. 167m 나옵니다. 167m에 곱하기 우리 12번의 조건을 보시면 연결 성숙한 설비의 배관 및 부속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은 배관 1m마다 3% 있던데 0.03으로 우리 그냥 바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5.01입니다. 그럼 너가 지금 H2에 답이 되는 거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호스 길이를 볼 겁니다. H3죠. 호스 마찰 손실이죠. 이거 호스의 길이만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호스의 길이가 지금 60m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5m의 호스를 4개 본을 사용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60m 곱하기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는 호스 길이 100m마다 10m다. 0.1이죠. 결국엔 100m에 10m니까 100m마다 10m라고 했으니까 0.1이죠. 그럼 뭐죠? 6m죠. 나왔네. 자, 이제 최소를 구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자라고 하면 자, 전양정 최소 양정을 보자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의 H1은 저는 초점이 실량정 몇이었죠? 116m죠. 자, H2 몇이었죠? 5.01이었나요? 5.01
H3 6m였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은 별표찐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별표찐 미터. 근데 이 별표찐 미터에 미터가 뭐가 나오냐면은 92.01이 나옵니다. 92.01m. 결국에는 바로 바꿔줄 수 있죠. 0.92 메가파스칼로 바꿔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차분하게 구해보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10.332m 아쿠아고요. 0.1013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두들겨 보면은 0.902가 나옵니다. 메가파스칼에. 그러니까 우리는 0.92를 그냥 본다라고 쉽게 간소화시킬 수도 있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0.9 메가파스칼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최소 압력 범위를 선정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소화시켜서 풀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최대 압력 범위를 정할 때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맞고, 얘로 풀었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다면 최대를 구할 때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일관성이 있죠. 채점하기 편하겠죠. 기준이 있으니까,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소 범위를 구했고, 이제 최대 범위를 한번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최대는 뭘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50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해보겠다. 그럼 C량정을 구할 때 변화가 있겠죠. 어떻게 구했죠 저는? 1층, 2층에서 49층, 그 다음에 50층. 넌 어차피 1m 올라가야 되고 최대니까 너는 어차피 3m 할 거야. 얘는 지금 4m죠. 48개 층이야 라고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결국에는 192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하면은 196m가 나와요. 그러면은 너의 C량정은 196m구나 라고 정리. 자, H2 배가 나고 배가 뭐 부속이 돼야 마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에도 영상 보였던 그림 그렸던 거죠. 펌프 흡입 측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펌프 토출 측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죠. 토출 측에 우리가 지금 지하층을 먼저 한다라고 했을 때 5m 곱하기 4개 층에다가 더하기 4.5m였죠. 자, 이런 경우에는 24.5m죠. 그 다음에 1층에서 49층까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49층 곱하기 5m가 됐죠. 다시 4m죠. 지상층이니까. 그럼 이것에 따르면 196m가 나오고요. 마지막 50층입니다. 50층은 얼만큼 올라가죠? 방송의 높이만큼 1m가 올라가죠. 자,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은 뭐가 나오냐? 221.5m가 나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가 됐든. 그러면 우리는 이 흡입측이 지금 25.5m고 221.5m를 더해준 것에 곱하기 1m당 마찰 손실 수도가 있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7.41m가 나와. 그럼 너가 H2가 되는 것이네. 자, H3 호스입니다. 호스 결국엔 똑같죠. 6m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196m에 7.41에 더하기 6에 플러스 35에 마이너스 70이다. 174.41m가 나온다. 근데 각자만의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을 삼으면 되고, 저는 좀 더 간소화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1.74 메가파스칼로 저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답은 0.92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답 0.92, 그 다음에 1.74 메가파스칼이다. 그 다음에 끝이라고 적으시면서 소문항 5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6번입니다. 수동 스위치입니다. 수동 스위치 왜 설치하죠?
자동으로도 기동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뭘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럼 뭘 기동시키는 거냐? 뭘 기동시키기 위함이야? 가압송수 장치를 기동시키려고. 얘가 기동되는 조건이 있는데 당연히 자동의 조건이 있겠고 수동의 조건이 있을 거야. 근데 수동은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가 송수구가 설치된 부분에 스위치를 설치하면은 그 스위치를 눌렀을 때 펌프가 작동하게 우리가 수동으로 조작할 것이고, 자동으로 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가 오픈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도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515 물불 좋아했습니다. 515 물불. 두 문자는 자기 편한 대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어떤 조건이냐? 송수구로부터 5m 이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플러스 0.8에서 그대로 얘네들을 끌고 와서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라. 그 다음에 얘를 또 그대로 가져와서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플러스 함이 나왔으니까 표지가 나오겠구나. 자, 표지를 설치하라. 수동 스위치가 있다는 표지를 설치하라. 그 다음에 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 접지를 하고 접지는 물 좋아하죠. 접지는 물을 좋아합니다. 물이 침투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접지하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물이 침투가 되는 것은 안 되겠죠. 기기적 결함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입니다. 이건 쉽죠. 문짝은 불연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515 물불. 뭐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515 물불.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5가 두 번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함이 나오게 되면서 표지까지 나오게 되고, 물 나오니까 접지 나오네. 이렇게 접지 나오고 물 나오는데 물은 침투가 되면 안 되긴 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자가 불연재료다. 515 물불 해갖고 수동 스위치에 대한 설치 기준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전향정이에요. 전향정 우리가 성능 5번에서 송수압력 범위를 구할 때 나왔죠? 몇이었죠? 174.41m 나왔었죠? 50층, 얘 뭐였죠? 50층에 설치된 방수구였죠. 여기에 필요한 전향정이었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답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7번 문제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8번입니다. 가압송수장치의 최소 동력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고, 동력 유도하는 영상은 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킵. 결국에는 어떤 식이었죠? 동력은 이것에 따른 단위는 와트가 되는 것이고, 비중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킬로와트가 되는 것이죠. 왜냐, 이 비중량 9800에서 하나 둘 세 개만큼 왔으니까 9.82kg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생각. 근데 여기서 이 Q에 따른 단위는 루베퍼세크이고 이 전향정에 대한 단위는 미터이다 라고까지 정리하면서 동력에 대한 기본적인 식은 정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관건인 거는 토출량을 구하는 겁니다. 이 토출량. 자, 방수구의 개수입니다. 결국에는 방수구의 개수. 우리가 방수구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바닥 면적과 계단의 개수에 따른 뭐가 나온다? 방수구의 설치 개수가 나옵니다. 이거 두 개에 따라 방수구의 설치 개수가 나와요. 근데 일단 1000회배 이상이니까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도 계단이 3개 이상이어도, 계단이 3개 이상이어도 어차피 우리가 방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수원의 양이 한정돼 있어. 계단이 3개여도 우리는 2개의 계단으로부터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부속실 있으면 부속실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방수구를 설치해야 해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에. 그런데 일단 수평거리에 대한
조건을 우리는 무시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면 특정 성분 대상물이 있습니다. 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계단 중에 1, 2, 3, 세 개의 계단 중에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여기 5m 또는 여기 5m 또는 여기 5m 또는 여기 5m 중에 설치를 하라는 말이죠. 단 방수구를 설치할 때 쌍구로 할 거야, 단구로 할 거야? 쌍구로 할 거야, 단구로 할 거야? 다 쌍구로 할 때는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는 쌍구죠. 그러니까 11층 이상이면 뭐로 둬야 되죠? 습식으로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조건이 제외 조건이 아니라면. 자, 쌍구형입니다. 쌍구형인데 단구형이 되는 제외 조건이 있죠. 뭐죠? 아파트 용도의 1, 2층입니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봐줄게. 쌍구형 말고 단구형으로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층에 이렇게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쌍구형으로 설치하지 말고 단구형으로만 설치해 라는 말이죠.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방수구의 개수가 지금 하나, 2개죠. 하나, 2개죠. 근데 단구형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중에서 6층 이상인 경우는 전층이잖아요. 6층 이상인 경우는 전층이잖아요. 근데 방수구가 2개 이상이죠. 왜 1000회 이상이고 계단이 3개소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계단 최대 2개까지의 범위 내에서 출입구에서 5m 이내 방수구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이 우리는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쌍구형 대신에 단구형이 가능하고 단구형이 한 층에 하나의 층에 설치된다고 했을 때 하나, 2개구나. 방수구의 개수는 2개구나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을 구할 때는 펌프의 토출량 초점을 펌프의 토출량 이거는 첫 번째 가로줄에는 방수구의 개수입니다. 자, 3, 4, 5입니다. 한 5개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여기는 계단식 아파트인 경우입니다. 자, 조건 리터퍼민 1200 리터퍼민입니다. 자, 여기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 800이 더해지고 400이 더해지고 800이 더해지고 400이 더해진다. 근데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뭘 유추할 수 있죠? 왜라는 거를 품어야 되고, 그러면은 한 개의 방수구가 있다라고 하면 한 개 방수구의 토출량은 800리터/민이구나 또는 400리터/민이구나. 뭐에 따라? 이 대상에 따라 800만큼 더해지고 400만큼 더해지니까 토출량은 이렇게 되는구나. 한 개의 방수구에. 여기까지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식을 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3개의 방수구가 설치됐을 때 2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들어가죠. 자, 화재 시에 자, 50층에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났어. 방수구는 어차피 2개가 설치됐고 쌍구형이지만 단구형도 가능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층에 2개의 방수구가 있어. 그러면은 너가 적은 이 조건 중에서 3개까지네. 최소니까. 그러면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이니까 2400리터/민이네. 그러면 우리는 Q를 알 수 있죠. 2400리터/민이구나. 근데 나는 루베퍼세크를 원하고 2400리터/민에 우리는 루베로 바꿔줄 거고 1000리터가 될 거야. 곱하기 민이 될 것이고 60S가 될 거야. 60초. 그럼 이것에 따른 것을 해주면은 0.04 루베퍼세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 알아야 되죠? H 전량정을 알아야죠. H 전량은 나왔죠? 174.41m입니다. 174.41m. 그러면은 이제 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와서 9.8에 0.04에 174.41의 효율이 0.8 80m인가요? 80%? 0.8이고 전달계수 1.2죠. 자, 이것을 해주면은 정답 우리가 원하는 바로 킬로와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 9.8로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별표 친 이 값이 답이 되는 것이고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8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문항 9번입니다. 가압성성제의 성능 시험을 위한 전용 수조의 유효 수량을 구하시오. 수량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성능 시험을 하라.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화재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죠. 다양한 이거 관련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능 시험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되고, 이 수조의 전용 수조의 유효 수량은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50%입니다. 몇 분 동안? 5분 동안 방수할 수 있는 양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죠. 우리가 정한 Q 뭐였죠? 2400 리터 퍼 미니였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격 토출량이 나왔으니까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해봤는데 2.4 3600이 나오네요. 다시 3600 리터 퍼 미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루베를 구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36이죠. 근데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3.6 루베 퍼 미니 됩니다. 자, 그래서 3.6 루베 퍼 이 민을 곱합니다. 몇 분? 우리 5분 동안에 방수할 수 있는지 볼 거니까 5분 동안 그 정도를 방수할 수 있어? 묻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18 루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9번까지 마무리 지으시며 연결 송수관 설비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